하연. 이 리얼리티가 몇 회야? 8회. 김밥 언니 자주 출연해 리얼리티에. 김밥 언니 위주로 찍어주시면 돼요. 왜 이러지? 왜 꽁실장 김밥 언니. 김밥 언니. 꽁실 오빠 이제 나가잖아. 나 2005년 때 걸솜타 때 같이 뾰족머리하고 다닌 거 다 이제 돌아다닐 걸? 야 근데 그 자료 구하기 힘들 텐데. 와 너무 귀엽다 이거. 이게 이 프로 제목이 모두가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아야. 찰떡이네. 저기요. 저기요. 저기요? 그 의도가 그게 아닌데 찰떡이네. 저기요? 내가 궁금한 설레봐. 건 보아가 제일 꼴배기 싫을 때랑 보아한테 말 걸면 안 되는데 언제일까? 꼴보기 싫을 땐 좀 생각해볼게. 말 걸면 안 될 때는 난 나는 딱 하나 딱히 있어. 없는데. 나 알 것 같아. 배고플 때? 아니 배고플 때는 근데 나는 그거는 있어. 아니 근데 왜 찰떡이야? 아니 뭔가 마상인데 이거 약간? 옛날에가 더 좀 다가가기 어려운 나이는 어린데 어른 같고 나이가 맞아. 들면서 뭔가 더 이렇게 순둥순둥 애기 같아진 느낌? 그게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 당연히 나를 더 어려워하니까 조금 편하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맞아. 하는 거야. 내가 오빠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대해봐. 정말 모두가 그녀에게 말을 안 거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그녀를 피한다 이렇게 근데 나는 가야지. 옛날에 그게 너가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워낙 나 너가 의도적인 거 약간 있었는데? 그래? 응. 혹시 내가 그걸 몰랐지? 아니 후배 아티스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? 언니 엑소도 담당하고 소시도 소시지. 무서운 대선배님이지. 억울하다. 억울해. 아니 근데 솔직히 후배들은 그렇게 우리가 뭐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가 않잖아. 그럼 매니저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? 너한테 이사라고 안 하는 사람은 둘밖에 없는 것 같아. 나한테 보아야 이런 사람은 둘밖에 없어. 둘밖에 없는 것 같아. 그치. 그러니까 대표님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둘밖에 없는 것 같아. 그치. 나는 매니저들이 나 어려워한다는 말이 이제 너무 싫어. 근데 그게 나도 어려워 그래서. 아니 이제 어렵다라는 게 오빠 얘기했잖아. 오빠가 지금 들어와서 널 담당해도 나도 어려웠을 거라고. 오빠는 똑같았을 것 같아. 야, 어려웠을 무서웠을 것 같아. 거짓말하는데 난 언니가 너무 무섭다. 난 무서웠을 것 같아. 아니, 나는 그렇게 무섭다기보다도 이렇게 너 처음 할 때 1년 반 동안 보아랑 존댓말 썼는데 누가? 1년 반 동안 보아랑 존댓말 썼거든요. 근데 이제 보아가 말을 놓으라고 해서 놨단 말이에요. 그냥 존댓말 쓰는 게 편한데.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. 언제였지 처음이? 2005년. 그때 대학교 졸업하고 매니저를 할 수 있으면 해봐야지라고 하는 찰나에 너 일본어 전공했다며 일본어? 그럼 너 보아 매니저 해봐. 네 알겠습니다 해서 오빠 했는데 일도 모르잖아. 뭐 얘가 더 일본어 잘하니까 그 같이 일본을 들어가서 해봐 얘기해봐. 일본어를 쓸 일이 전혀 없어요. 아니 일본 전공이야. 그래 나도 일본어 전공하는 매니저가 드디어 들어온다고 해서 와 이제 제2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해서 왔다? 일도 모르는 거야. 그러면서 나한테 나중에 친해지고서 한 말이 오빠는 일본어를 배운 게 아니라 일본어의 문화를 배운 사람. 말은 좋다. 근데 맞아. 그래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. 아니 근데 보아는 정말 신기한 게 어느 나라를 가도 든든하지 않아? 미국 가도 영어로 얘가 맞아. 언니 우리 일본 처음 간 게 언제였지? 2000 둘이 같이 간 건 2001년 4월 달이지. 4월? 아니 근데 내가 제일 기억나는 게 언니가 나랑 같이 살았는데 우리가 일 없을 때는 맨날 집에서 둘이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? 맞아. 언제까지 일본에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? 언니는 또 되게 해맑게 에이 뭐 1년이면 끝나 엄청 해맑게 1년이면 끝나 괜찮아. 사실 저는 큰 야망이 없었어요. 내가 뭐 가서 뭘 하고 오겠나. 아무 생각이 없었다니까요. 중학교 2학년이 뭘 알겠어요. 가라고 하니까 가서 열심히 했죠. 했는데 첫 싱글도 잘 안 됐지, 두 번째도 안 됐지, 세 번째도 안 됐지. 나 그냥 안 되는구나. 저 진짜 생생히 기억나는 게
한국을 들어왔었어요. 앨범 다 맞춰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. 너 빨리 일본 들어와야 된다고. 너 지금 오리콘 3위야. 잘못 보셨겠죠? 왜요? 그래서 진짜 갑자기 일본을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뭐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. 막 방송 출연도 막 하게 되고 막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신기했었어요. 세상에 진짜 기적이라는 게 있나? 진짜 당당하게 정규 앨범 1집으로 딱 100만 장 빡! 와 이게 어디를 가도 보아라는 아티스트를 다 아는 거야. 예상했어?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할 거라고? 네가 그만둔다고는 상상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. 얘기는 했었지만 성격이 되게 앞에서 할 얘기는 다 하고 일적은 되게 완벽주의인데 되게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탄다? 그리고 그때 네가 20대 외로움 많이 초반에 타. 힘들어했던 일 중에 또 하나가 미국 진출이 있었어. 그러면서 내가 또 제2외국어를 다시 하고 새로운 환경에 가서 언니 이걸 어떻게 해요? 막 이러면서 못하겠다고 그랬었어. 그리고 그때 마치 뭐라 그럴까 10대에 그 사춘기 오는 것처럼 약간 나는 그때 네가 그걸 겪었던 것 같아. 사실 객지 생활은 제가 14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굉장히 외로운 거거든요. 저는 미국 진출이 너무 좋았지만 너무 싫었거든요. 미국 생활 자체도 굉장히 외로웠고 근데 그때는 모두가 서툴렀었던 것 같아요. 스텝도 그렇고 회사도 미흡했고 저도 미흡했고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정신적으로도 좀 불안했다? 일이 힘들었던 건 아닌데 그냥 저 자신 자체가 많이 예민했고 되게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. 너무 모두가 고생만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, 그 시절로. 만약에 돌아간다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. 나는 근데 미국 활동하면서 제일 슬펐던 거는 밝았던 사람들이 힘듦으로 인해서 너무나 예민해지고 근데 나도 그랬을 거 아니야. 한국에서 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 힘든 환경 때문에 그렇게 성격이 변했을 거 아니야. 그걸 보면서 되게 그게 가장 충격적이면서 슬프고 예민하고 외로웠지. 나 너무 외로웠어. 그리고 같이 활동을 하면 뭐래. 나이가 나는 너무 어린데 연차는 너무 많으니까 친구도 못 되고. 친구가 없는 거야. 요즘에 토크쇼 같은데 K-팝 가수들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거야. 힘들었던 때가 있으면 또 지금은 또 모든 매체가 발전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기여하진 않았겠니? 나는 굳이 예전에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질 않아. 그냥 지금의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. 그거는 우리가 가족이. 매번 해야 될 숙제인 거지. 그치. 근데 솔직히 옛날 모습보다 지금 모습이 더 좋아. 항상 얘기해 뭐 10대는 일본에 가서 10대를 지냈고 또 20대는 미국을 갔었고 늘 그렇게 외국에 가서 어쨌든 새롭게 시작했던 게 힘들긴 했지. 언어 습득력은 최고인 것 같아. 근데 언니 진짜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떨까? 뭐의 미래? 걱정하지 마. 클로징이야. 이것만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. 나는 이제 어쨌든 10대, 20대, 30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도 20주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맞아. 내년이 일본 20주년. 그럼 할 수 있겠지? 어쨌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공연인 거니까. 나 30, 40주년 때도 같이 있을 거야? 오빠는 있어. 오빠 어디 못 가? 오빠는. 야, 사장이 목표였어. 맞아. 어디서 나 사고 치지 말고. 그래 나